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임박해지면서 여야 간 막판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주장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방해죄까지 추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또 여야가 마주할 내일 본회의도 주목되는데요. 이슈엔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4개의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선고죠. 내일 모레 1심 선고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탄원서도 내고, 진정호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면서 생중계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법원의 이런 결정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그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사인 재판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국민한테 보여주자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뭐 망신주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러다가 사법부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뭐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뭐 큰, 뭐 쟁점이라거나 뭐 크게 난 뭐 얘기거리가 된다고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상하신 겁니까? 글쎄요, 뭐, 나 크게 뭐 생각도 안 해봐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중계 여부가. 과거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생중계한 전례가 몇 번 있긴 있죠. 네. 이명박 박근혜 때 등 몇 번 있긴 있는데 뭐 오로지 이거는 뭐 사법부가 그 사안과 뭐 그 상황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검토를 해서 중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보니까 저는 뭐 이건 사법부 의견을 그냥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일에도 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또 불허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공직선거법 네. 재판에서 그랬으면은 그 재판과 특별히 중계를 하도록 허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데 서울중앙지법이고요. 또 뭐 1심, 2심 심의 단계가 다르다면은 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같이 1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중계 이런 사법부 내 절차상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사법부 내에서 이런 절차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중계가 한국 정치의 가장 나쁜 버릇 중에 하나인 상대 진영에 대한 망신 주기의 하나였다고 한다면 전 반대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 연두 뭐 교서라든지 연설을 하러 오면은 야당 의원들이 작정하고 망신 주기에 나섭니다. 야유를 한다든지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피켓팅을 한다든지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책으로서 또는 정책 이슈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비열하게 망신 주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중계가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모두 아주 지금 총력전에 나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뭐 장애 집회라든지 또 100만 명 무죄 뭐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사법 방해죄까지 이제 뭐 추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생중계에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의 어떤 그런 장외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뭐 여론전, 총력전 어떻게 평가하시고 법원에는 어떤 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법원이 사법부가 판사가 뭐 다소 이렇게 재판 가지고 뭐 여야가 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소 뭐 심적 부담이야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안 의원 얘기한 대로 이 정치권이 이 사법부의 그 재판 진행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시시콜콜하게 뭐 간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여건 난 바람직스럽지 않다.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지 왜 정치가 사법화하느냐. 이건 사실은 진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판이 이제 내일 모레 뭐 1심 선거법 이재명 대표 선고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난 민주당이 이번에 법원 예산 편성, 법원에 말하자면 선물을 주듯 뭐 좀 예산을 뭐 좀 안겨주었다. 그러고 검찰 뭐 특활비 같은 거는 다 삭감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좀 속보이잖아요. 야, 우리 좀 잘 좀 하자 하는 그런 어떤 오파 같고. 그래서 난 그런 모습들은 되도록 가급적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반적인 이제 장외에서 펼쳐지는 이런 여야의 모습이 이제 별로 보기 좋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대한민국은 헌법이 입법, 사법, 행정 체제를 구분시켜서 각자 나름의 역할과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특히 입법부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구성원들이 사법부를 겁박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죠. 사실 사법부의 역할은 우리가 보통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구분합니다. 행정은 현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법부는 법을 통해서 그 사회가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해서 쉽게 말해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가운데서 이제 죄가 아니다. 그럼 무죄가 될 사람은 건져내서 사회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은 하수를 흘려보내듯이 사회로 격리시키는 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제대로 해줘야만이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만약에 사법부에 업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은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 집에 돌아오면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법부가 업무 정리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법부 시스템대로 해줘야 되고요. 물론 사법부도 이걸 지체하지 말고 공정하게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이래저래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사사건건 뭐 일만 있으면 끌고 가서 법원에 검찰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수를 왜소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렇다 보니까 또 사법부도 과거, 전 지금까지라고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일부 정치화된 사법부 요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현재 특히 민주당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한다면은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죄라면서 100만 명의 뭐 서명을 받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판사를 어찌됐든 사법부를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도 그렇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벌써 내일 모레 재판은 써놨다고 봐야죠. 다 써놨고요. 그다음에 25일 재판도 이미 초안은 다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초안 같은 그 판결문도 꽤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내렸다. 재판부 내부에서는요. 합의부이기 때문에 결론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도 상당히 치열한 삿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또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이제 두 번 거부권과 이제 재발의 폐기 이 수순을 밟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좀 이렇게 압축했다고 해야 되나요?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에 이제 협상을 오늘이라도 좀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또 뭐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이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거 여야 협상 가능성 뭐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번 그 기자 회견인가요? 그걸 통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 헌법의 위배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 그다음에 법률 위반이다. 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입장은 이 특검에 대해서 뭐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율배반이에요. 자신이 박근혜 특검으로 떴던 마저 스타 검사 그걸로 해서 뭐 오늘날 뭐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생각은 특검에 대한 생각은 뭐 철통방어잖아요. 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 경우도 지금 특검 얘기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김건희 김자래도 뭐 잘 꺼내는 거 못 봤잖아요. 뭐 대외 활동 자제 뭐 이제 이런 얘기 했지. 예. 근데 이 핵심은 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여론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 여론이. 근데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언급이 없고 특별감찰관. 예. 대통령실에 그거 설치하는 거 이것만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한동훈 대표도 이 사안, 이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이런 공방에 대해서 사안의 이 심각성을 놓치고 국민이 한동훈 대표 국민의 눈높이를 뭐 아주 뭐 수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좀 제대로 난 헛짚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 입장이 저렇게 완강하기 때문에 아마 여야 뭐 수정안 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뭐 이 수정안도 앞선 두 번의 김건희 특검법처럼 그런 또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그렇죠. 뭐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고 국회에서 또 3분의 2를 얻지 못할 거니까 지금 다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 내에서 과거에는 약간 소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뭐 단일대로 형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탈표가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적어질 걸로 보십니까? 분위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본회의 통과하고 제2요구권이 행사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에 사실 이제 유난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잠복 상태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뭐 단일 대오가 형성이 됐다 이런 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그 당내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지금 이게 새로운 또 유난 갈등의 어떤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가족 명의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이 이제 수백 건이 올라왔다는 것을 한 유튜버가 찾아내서 방송하면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고 이걸 놓고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이제 당무감사 즉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친한 쪽에서는 이게 뭐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썼을 리가 없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데 그걸 가지고 당무감사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웃기는 것 같아요.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뭐 나는 그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그 뭐 국민의힘 게시판에 제가 뭐 들어갈 일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그 한 대표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근데 이게 참 근데 조금 전에도 여기 방송국 오면서 요 앞에 그 국민의힘 당사 있잖아요. 그 앞에 두 패거리가 항상 떠들어요. 뭐 마이크 잡고 그냥 뭐 난리를 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는 말하자면 대통령 옹호하는 패거리고 또 한쪽에 또 바로 요 앞에는 한동훈 대표 옹호하는 패거리고 이 그 당이 참 우스운 그 모습을 뭐 그 사람들 누가 시켜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무슨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 올라왔다고 하는 것도 뭐 한 대표가 저걸 뭐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글을 썼겠어요. 난 썼다고 보지 않고 그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고 싶고 대통령 부부의 처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건 당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이죠. 예, 그렇겠죠. 예. 그 당원 중에 지금 아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막 난리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진짜 다혈질 또는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올린 거지.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경찰이 뭐 수사에 착수했고 코미디 같아요. 난 이렇게 그냥 코미디 노름하다가 흐지부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 결국에는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해프닝으로 보시나요? 사실 저 글을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을 올려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올렸을지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측에서 또 굳이 올렸다가 욕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굳이 저 행동을 양측에서 의도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특정 지지자인데 저는 생각이 좀 짧은 분이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근데 동명이인이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빌려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 행위가 저는 누굴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당 당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측 한동훈 대표 지지자 측들이 충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역대 여당 역사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 당시 뭐 정동영 후보 측과의 뭐 충돌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특이한 현상인데 아무튼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본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좀 샤이합니다. 좀 나서질 않는데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적절한 모습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찰 수사가 들어갔고 당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조사에 나오고 들어갔고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비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인터넷상에 이름 도용도 있을 수 있고 이름 도용도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인 이름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헤쳐서 다시 이런 혹시 생각 짧은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사람들은 뭐 생각이 짧은지 뭐 서투른지는 몰라도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뭐 일컬어 개딸이라고 그러나요? 뭐 상당수가 있어요. 난 거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해프닝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해프닝이다. 정치 과잉과 정치 과몰입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원전 관련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상임위 차원이긴 합니다만 이제 원전 개발하고 지원 예산 내년도 2,138억 원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낸 원안보다도 1억 원이 증액된 액수고 작년에는 민주당에서 이걸 전액 삭감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좀 정치권에서 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기조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용주의가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물론 앞으로 이제 예결위 본회의까지 통과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정책적인 변화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모든 관심은 주안점은 2027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가 있잖아요. 이제 그 고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방법들을 고민하고 취할 텐데, 그러니까 그 27년 그 대선에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로 가기 위한 말하자면 일종의 우경화. 아마 이 대표는 지금 이번 원전 문제 가지고 실용주의다. 이제 이렇게 먹사니즘 뭐 이런 얘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제가 뭐 직접 참여했고 다 국민들도 많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설명 없이 설명을 생략하고 입장을 때에 따라 유불리만 따져서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그 캐치프레이즈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어요? 기본소득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길 텐데 걔는 그 점에서 뭐 물론 실용주의도 좋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설명 없이 입장을 바꾸는 거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그 신뢰도에 상당한 그 흠결을 남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 르네상스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10년 전과 세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원전의 기술에 관한 세계 완투 수준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먹고 사니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술은 개발하고 수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